안녕하십니까. SNT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홍승혁입니다. 아유, 익숙하신 얼굴들이 다. 일단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수학과 졸업해서 수학만 머릿속에 가득합니다. 이번 주에 특강이 많았던 한 주인데요. 특강 있는 주에 제가 계산해 보니까 6일 동안 64시간을 수학 수업만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수학에 미쳐 있는 이 정도로 수학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성 모의고사 공모전이라는 거에서도 제 1회 대상을 탔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학 부분에서 대상 컨텐츠, 그러니까 컨텐츠로 대상을 탄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성 컨텐츠 평가단도 같이 하고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대성에서 신규 컨텐츠 낼 때 저희한테 오퍼해 주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검수해 달라라고 요청을 하시면 검수를 해서 이런 부분 나갈 수 있다 없다 이런 것들 말씀해 드리는 평가단입니다. 그 다음에 블랙라벨 같은 경우에도 검수위원을 하고 있어요. 블랙라벨은 여전히 검수위원도 하고 있고 대수 얼마 전에 마쳤고요. 이제 미적분 1 같은 경우 겨울에 또 검수를 들어갑니다. 블랙라벨에서 검수를 좀 잘했는지 심층 인터뷰를 따로 요청을 해서 제 의견이 많이 교재에 반영이 됐던 것 같습니다. 현재는 단대소고 1등급반 맡고 있습니다. 일단 2학기 중간부터 분석을 한번 해드려야겠죠. 조금 당황스럽긴 했을 것 같아요. 당황스럽긴 했을 텐데 왜 당황스러웠냐? 예전보다는 중간 번호 때의 문제 난이도가 조금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1학기 기말 때까지만 해도 한 8번까지, 9번까지, 10번까지는 할만했는데 이제부터는 그거보다 살짝 높아졌는데 이게 좀 체감될 정도로 난이도가 조금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12번부터 16번까지 이 부분은 부교재에서 연계되고 학부에서 연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산이 조금 빠듯했어요. 빠듯했고 그로 인해서 아이들이 조금 더 부담감을 많이 느꼈을 거예요. 우리 아이가 만약 그런 이제 부담감을 많이 느끼는 타입이다 그러면 전체적인 점수가 조금 아쉬웠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연계가 됐다라고 해도 계산이 그렇게 그러니까 빠듯했으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연계율 체감이 조금 덜 됐을 거예요. 비슷한 문제는 이 생각은 들어서도 어떻게 풀지 멘붕이 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해야겠다 이 생각도 드는 거고요. 문제는 4번입니다. 솔직히 4번 때문에 서술형에서 아이들이 조금 많이 헤맸던 것 같거든요. 뭐냐면 새끼 문제의 다수 출혈이에요. 여기 왼쪽 아래에 자그맣게 되어 있는데 이제 브로셔에 보시면 알겠지만 2+4라 되어 있고 5+5라 되어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이게 새끼 문제가 출현했다라는 방증이거든요. 2+4는 2점짜리 새끼 문제, 4점짜리 새끼 문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고요. 5+5는 5점짜리, 5점짜리입니다. 근데 1학기 기말 때도 새끼 문제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한 문제만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한 문제 있던 것도 되게 쉬웠어요. 정말 공식만 적으면 다 점수를 주는 그 정도였는데 이번엔 좀 달랐습니다. 저 2점짜리 1+1은 2다 이것만 말해도 된다 이게 아니었고요. 정말로 계산해야 되고 4점짜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심지어 서술형 6번은 좀 유형이 다른 문제가 섞여 있었어요. 브로셔에 보시면 알겠지만 직선의 방정식과 도형의 이동을 따로따로 물어봤습니다. 그만큼 아이들이 계산해야 되는 양이 더 늘어났어요. 1번에서 계산하고 2번에서 활용한다 이런 거였으면 참 좋았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1번 따로 2번 따로예요. 그만큼 더 압박감이 많이 증가했을 거예요. 6번까지 다 맞춰야 된다. 어떻게든 부분 점수를 맞춰야겠다. 얻어야겠다. 배점이 크니까. 이런 생각을 했던 아이들도 6번 도전했다가 조금 많이 되었습니다. 자, 근데 지금 같은 상황이 1학기랑 비슷하다라고 느껴지시진 않나요? 혹시? 약간 전체적인 애들 점수는 살짝 높아지는 건 같은데 그럼 이제 1학기 기말 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다들 기억하시죠? 2학기 기말 때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학기 기말 때 난이도 상승이 조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함정 문제, 요거는 뒤에 가서 한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단원 특성상 어쩔 수 없어요. 함정이 수두룩해요. 특히 명제라는 파트는 말장난이에요. 말장난을 하다 보니까 이 말장난 때문에 애들이 함정에 쑥 빠져요. 수학인데 국어까지 잘해야 돼.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말 대비 도대체 어떻게 하냐 이걸 여쭤보신다면 저는 서술형에서는요 심화 개념 문항 연습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명제는 괜찮아요. 말로 쓰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연습만 조금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명제에서 심화 문제가 문제인 거지. 근데 심화 개념 문항은 유리함수 무리함수예요. 여긴 그래프가 들어와요. 그래프가 들어가면서 말까지 잘해야 돼요. 시까지 잘 써야 되고 계산까지 잘해야 됩니다. 두 번째, 계산 압박 증가죠. 시험 난이도가 높아질 수 있는 방안은 제일 첫 번째가 계산 난이도 증가예요.
계산 난이도 증가는 이제 타임어택 연습해야 되고요. 개별적으로 약점이 뭔지 파악해서 그 부분 보완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 아이가 명제가 약하다. 그럼 명제만 수두룩 빽빽하게 기본 문제 계속 연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유리함수 약하다. 유리함수 관련된 거 그래프 문제 다 줘야 돼요. 그만큼 연습을 빡세게 해야 됩니다. 부교재, 함정문항, 계산량 증가 연습 요것들 때문에 문제가 됐었는데 명제 문항 대비가 무조건적으로 필요합니다. 부교재에 있는 올림포스 있죠. 올림포스 유형편 고난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부교재에 있는 올림포스랑 크게 차이가 안 나요. 크게 차이가 안 나요. 난이도 차이에서 크게 차이 안 나기 때문에 조금 더 심화적으로 대비를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자체 제작 문항 요거 같은 경우에는 변형 문항을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건데요. 부교재랑 학교 프린트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형될지를 좀 자세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도 다 반영해서 교재에 넣어놨고요. 그럼 이제 왜 져야만 하는가? 왜 져야만 하는가? 일단 저희 교재팀이 시험을 아이들한테서 시험지를 받고 나서 분석을 했어요. 일단 적중은 다 했어요. 오히려 더 어려운 문제들로 적중을 많이 시켰어요. 지금 실제 시험지에 나와 있는 것보다 난이도가 훨씬 어려운 것들도 많았고요. 그 다음에 난이도 비슷한 것도 꽤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어려운 걸로 대비를 했는데 쉬웠으니까 좀 당황스러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부분들도 있었다. 근데 어쨌든 적중은 다 했어요. 필요한 부분들 다 써놨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어떻게 풀지 상상해가지고 어떻게 연습해야 되겠지 다 트레이닝 거쳐가지고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적중한 거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른쪽은 15번 이번에 출제된 15번이고요. 왼쪽은 모의고사 제 실전 모의고사에 있던 문제입니다. 근데 이러실 수도 있어요. 아니 지금 오른쪽 문제가 학부 변형인데 학교 프린트에서 변형한 거니까 맞췄다고 하기 좀 애매하지 않냐? 그런 게 아니라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도 많이 나왔거든요. 제 교재에도 많이 있어요. 그 말인즉슨 어떤 문제가 중요한지 제가 이미 점 찍어 놨는데 학교 선생님께서도 이 문제가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하신 거고 학교 프린트에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연습하기엔 너무나도 좋았던 환경이죠. 여러 번 냈거든요. 그리고 꼼꼼함. 요거는 이제 받아보신 분들 다 아시겠죠. 서술형 같은 경우에 제가 다 첨삭을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부분 부족하고 어떻게 식을 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첨삭하는 걸로 끝이 아니라 수업 때, 수업 전, 후로 애들한테 계속 말해주고 있어요. 너 이런 부분 부족해. 이런 부분 개선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해주고 있어요. 아이들이 물어보기도 해요. 어떻게 해야지 더 늘어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면 저는 계속 솔루션을 계속 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대비 문제들도 다들 계속 주고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S&T에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관리하는 그런 사이트인데요. 왼쪽 같은 경우에는 계속 피드백, 어떤 부분이 약한지,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서술형에서 어떻게 대처할지 대칭 이동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된다 이렇게 써 있고요. 그다음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문항별 피드백이에요. 문항별로 어떤 부분 집중해서 봐야 되는지, 이거 풀려면 어떤 쇼컷이 있는지, 어떤 부분 조심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세세하게 기입해 놨습니다. 이런 게 22개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한 회당. 콘텐츠는 말할 게 없겠죠. 일단은 교과서부터 심화 개념까지 다 넣어놓은 일념이라는 교재 있고요. 그 다음에 상위권 변별 문항 정보를 위해서 이제 백미라는 교재도 따로 2회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중률을 자랑하는 실전 모의고사까지 같이 진행을 하니까 우리 아이들 맘 놓고 맡겨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결과가 이렇게 됐는데요. 일단 8.1점 상승 뭐 그렇게 높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왜 넣어놨냐? 이 친구가 이제 상위권이에요. 상위권인데 8.1점 상승을 했으니까 이렇게 넣어놨고요. 2등급이었다가 1등급 된 친구도 있고 그 다음에 83.7이었다가 이번에 100점 맞은 친구도 있어요. 그 다음에 저 만나기 전에 1학기 때는 좀 애매한 성적이었다가 20점이나 상승한 친구도 있고 이걸 만들고 나서 들었는데 30점 이상 상승한 친구도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상승하는 거는 이제 결과로 다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얼마나 좋은지도 이걸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2학기 때도 저와 같이 성장을 이뤄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업 같은 경우에는 그 회차가 좀 많습니다. 16회차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한 사이클을 돌리고 나서 좀 세세하게 돌릴 거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유리함수, 무리함수 1, 2 이렇게 나눠져 있죠. 좀 세세하게 해서 아이들이 빠지는 부분 없도록 이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심화 부분이라고는 되어 있지만 여기는 학교 프린트 변형, 그 다음에 부교재, 그 다음에 혹시나 모를 난이도가 상승했을 때를 대비한 그런 심화 문항까지 다 여기서 다룰 겁니다. 수업 시간 같은 경우에는 월금 6시부터 10시 이렇게 진행되고요. 클리닉은 꼭 보내주셔야 돼요. 클리닉 꼭 보내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애들이 부족한 부분 여기서 질문하고 그 다음에 제가 따로 추가적으로 주고 이런 것 때문에 꼭 보내주셔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게 그런 환경 조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요일 3시부터 6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강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월요일이에요. 당장 곧 개강을 하겠죠. 그 다음에 과제 같은 경우에는 단원별 20문제에서 30문항인데 플러스 알파라 되어 있는 건 학교 프린트가 나왔을 때 학교 프린트 변형이 들어가고요. 부교재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그 숫자 변형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프린트로 제공합니다. 네, 제공을 합니다. 1등급 1등급을 여기서 받는 것만 목표로 하시면 안 되고요. 모의고사에서도 그 다음에 수능에서도 1등급 받을 수 있게 저와 함께 계속 달려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홍승혁이었습니다. 혹시 있으신가요? 혹시? 네, 없으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